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음식료 전력기기 담당하고 있는 손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음식료 전반에 대한 산업 흐름과 그리고 2025년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보고 있는 올해 음식료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료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있었을 때 선행 PER 기준으로 한 24배, 그리고 19배 이렇게 도달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계속 코스피의 평균 정도,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 평균이 전체적으로 한 10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핵심 변수인 PQC가 모두 맞물리는 한 해가 시작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PQC라는 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Q는 수요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C는 가장 중요한 좀 비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개선되는 흐름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 과거에 1차, 2차 상승 사이클 때 어떤 부분이 작용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2004년에서 2008년 강한 사이클을 보였을 때는 일단 PR 밸류에이션이 한 19배, 20배 수준까지 갔던 그런 음식료 산업이었고요. 1차 사이클 때는 Q에서 해외 성장, 그리고 P에서 판가 인상, 그리고 C에서는 환율 하락이 이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PQC가 모두 맞물리면서 상승 사이클이 가능했던 건데요. 2차 사이클은 가장 최근의 사이클인데 2010년에서 2016년 정도에 진행됐던 사이클이었습니다. 이때 음식료의 선행 PER은 24배까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이때 반면에 코스피는 지금 10배 수준밖에 안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아웃퍼폼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상승 사이클을 주도했던 건 특히 중국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Q의 성장과 그리고 P, 판가 인상이 항상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요. 그리고 환율 하락과 곡물가 하락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3차 사이클에 대해서 이번 해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대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일단 작년에 미국의 수출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C나 P의 요인들이 같이 맞물리지 못하면서 작년에는 음식료 산업이 잠깐 상승하는 데 그쳤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미국의 수출이 여전히 견조하고 여기에 중국이 기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내수의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신의 Q가 그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판가 인상 안 할 것 같았는데 연초부터 농심을 필두로 빙그레, 롯데푸드, CJ제일제당 모두 이 본격적인 가격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체크하면 지금 PQ가 완성이 되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여전히 고환율이긴 하지만 작년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C는 이 환율과 곡물가가 같이 작용이 되는데 곡물가 같은 경우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 너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었기 때문에 C의 개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곡물가 하락은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C의 비용 개선도 완성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결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엔 PQC가 온전히 맞물리면서 지금 음식료 업종의 PER 밴드가 10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조금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래프를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와 그리고 추경 시기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수 Q의 가장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살짝 반등은 하고는 있는데 100 이하에서 여전히 소비 심리 지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건 소비가 아직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00 아래 있을 때
만약에 이 추경이 단행이 되었을 때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추경이 계속 이제 정부나 아니면은 당정 차원에서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올해의 시기가 맞물리게 된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을 제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수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소매 판매액은 동행 지표인데 국내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농심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가격 인상 사이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심은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주가에 강한 영향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25년 3월 17일부터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5% 오른 1,000원으로 올렸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지금 과거에 22년도에 가격을 올렸을 때 PER이 14배에서 16배로 확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4년 전인 17년에도 가격 인상을 했었을 때 13배에서 19배 튀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농심 같은 이렇게 서민 품목의 매출 비중이 큰 라면 기업은 가격 인상 사이클이 내수에 올 때마다 주가의 밸류에이션 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농심이 12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가늠을 해봤을 때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거를 이 내수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과 공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비용 개선에 가장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가공식품 회사들이 곡물을 투입할 때는 레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물 선물 가격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운반도 있을 거고 선물 가격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적용되는 것도 조금 후에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6개월 뒤에 투입이 되는 그런 레깅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환산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먼저 곡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아직 그렇게 낮은 상황이 아니었고 높아졌었기 때문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 계속 곡물가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 투입 가격을 반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과 이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곡물가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금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작년까지는 엘니뇨가 꽤 길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어떤 점이 안 좋냐면 이제 동태평양 쪽에 대한 이제 사실 풍족한 풍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황 상황은 좋은데요. 그때는 그럼 옥수수와 대두 소매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면에 원당과 코코아, 커피 같은 소프트 작물들은 그때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곡물가 가격이 옥수수, 대두, 소맥은 떨어졌지만 코코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게 엘니뇨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니냐가 되었죠. 추워졌습니다. 3월까지 라니냐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황에는 2분기 말께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 말부터 옥수수, 대두, 소맥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조금 원당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다행인 건 엘니뇨에 비해서 이번 라니냐는 되게 짧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곡물가의 상승도 크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듯이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투입이 되게 된다면 곡물가는 계속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 삼양식품과 농심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탑픽 종목 중 첫 번째 삼양식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 사실 작년에 226%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물론 올해 초에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타겟 PER은 한 24배 정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양식품은 음식료 안에서도 상당히 PQ의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과연 라면을 좋아하는 것인가, 불닭을 좋아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일단 불닭이 브랜드 효과로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미국에서 라면을 안 먹었던 게 아닙니다. 확실히 뭐 농심이나 니슨 그리고 도요수산 같은 곡물용의 이 라면들이 많이 팔렸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점유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삼양식품이 8%로 5%에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농심도 2등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 기업은 모두 국물면이고요. 여기서 삼양식품만이 유일하게 비국물면, 불닭볶음면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그런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파스타의 약간 매운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물 라면이라고 한다면 약간 아시안 푸드로 이렇게 치부됐던 음식이 이제는 불닭볶음면이라는 새로운 그런 지평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뜨겁게 인기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불닭 소스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불닭 브랜드의 파생 효과 그리고 낙수 효과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ASP 전가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농심의 신라면과 비교를 해보셨을 때 30% 정도 지금 ASP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있어서 확실히 프리미엄을 받는 게 이 볶음면 아니면 불닭볶음면 중에서도 그러니까 컵라면 쪽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안정 정책 시기가 굉장히 심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빠르게 전가력을 높였던 게 삼양식품의 이익률의 개선의 특징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80%나 됩니다. 도요수산도 70% 돼서 이익률이 잘 나오는 일본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농심과 니씨는 내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더 심하고요. 그렇다 보니 GPM과 OPM,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 이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삼양식품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도달할 정도로 피어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피해 상승에 대해서 살펴봤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삼양식품은 지금 QA 성장이 캐파 증설로 인해서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지금 밀양 2공장을 5월에 가동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면 올해는 한 2.5억 개가 붙고요. 내년에 온기로 반영이 되면 7억 개 정도 붙어서 26억 개가 넘게 라면이 생산이 됩니다. 숫자로 환산을 하면 올해 3천억, 내년 6,500억 정도 붙는다. 그러니까 P도 올라가는데 Q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이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들 기사에 또 보셨겠지만 중국 현지 공장을 처음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이 없어요. 삼양식품은 모두 국내에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중국의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8.2억 개 정도 지금 2027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숫자는 일단 6천억이 가동률이나 아니면 ASP 같은 걸 감안을 해서 6천억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전체 2027년에는
라면 생산만 2조 6천억이 가능한 체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연결로 다른 사업까지 붙게 되면 3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한 기업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주가 수준은 PER 18배, 19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조금 더 업사이드는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4배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글로벌 피어 대비 압도적인 이익 성장률 그리고 수익성도 명확한 그런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작년에 순이익 증가율을 보시더라도 삼양식품은 다른 피어 대비해서 115%의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0% 가까이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업사이드의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할 때 이익률과 그리고 성장성을 보는데 이 두 개 모두 상당한 그런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봤을 때 24배 정도는 무난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그 이유는 니신과 도요수산 같은 일본 기업들이 작년에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뭐 이익 증가율이라 이익률을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삼양이 더 좋은데 작년에 PER이 니신이 25배, 도요수산이 21배를 갔습니다. 근데 역사상 아직 삼양식품은 21배를 크게 뛰어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땐 24배까지는 25년 순이익 기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1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심 하나 보고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농심도 이제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격 인상이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의 가장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농심이 추후에 또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해외 확장에 있습니다. 먼저 해외 확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수출 비중은 8% 그리고 내수가 92%로 나와 있는데 삼양식품과 다르게 농심은 해외 현지 공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국내에서 수출을 제외하면 60% 정도 되고요. 수출이 그러면 이제 이건 연결 조정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북미가 한 17%, 중국이 한 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북미의 생산은 현지에 있고요. 유럽은 최근에 법인을 신설을 했지만 아직은 수출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미국과 유럽 쪽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그거는 사실 신제품 툼바 덕분입니다.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시면요. 툼바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있다는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4개월 만에 25,000개가 팔렸고 압도적으로 신라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좀 프리미엄을 받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월마트나 코스트코의 오프라인 매장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월마트의 온라인몰에 들어가 있고 한인마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음 달 4월부터 월마트 오프라인 매장 1000개 지점에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제품 효과도 2분기 이후부터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최근에 유럽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툼바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유럽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툼바의 또 특징은 이 볶음면이기 때문에 ASP가 한 20-30% 정도 더 높습니다. 그 점과 그리고 유럽을 집중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공략을 하면서 신제품을 깔기 시작했다라는 건 하반기에 숫자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인상 모멘텀을 상반기에 좀 빠르게 밸류에이션 상향의 모멘텀으로 보시고 하반기에 만약에 툼바의 효과와 해외의 숫자가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의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심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농심의 목표 주가는 49만 원입니다. 제가 PER은 한 16배를 적용했고요. 이건 해외 확장의 효과를 완전히 녹이진 않은 수준으로 보수적인 그런 목표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외 확장이 추가가 된다면
정말 숫자로 강한 인기를 끌었다라는 게 느껴지게 된다면 삼양의 스토리에 약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8배, 19배까지도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일단은 4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탑픽 종목인 삼양식품과 농심 제시해 드렸고요. 그 외에 또 롯데헬프드, 오리온, 또한 CJ제일제당 여러 종목들 또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또 관심 종목으로는 풀무원과 빙그레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또 스몰캡 종목은 S&D와 교촌 F&B 사조 동아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몰캡 종목 안에서는 라면의 밸류체인을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요. 삼양식품의 스토리가 같은 불닭 소스를 만드는 기업 S&D, 그리고 삼양식품이나 농심, 그리고 오뚜기의 제분을 공급하는 사조 동아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손현정이었습니다.